KBS 박대기 기자의 시선으로 경제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살펴보는 경제 대기록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안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 요즘에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한국에 왔으면 한국의 안경점을 들러야 한다. 이게 또 코스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KBS 박대기 기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경 쓰고 계시잖아요. 네. 몇 년 정도 쓰셨어요? 제가 몇 년부터 89년부터 썼으니 예. 지금 거의 한 35년, 36년 됐네요. 와, 저도 중1 때부터 쓰기 시작한 네, 저도 거죠. 딱 같은 나이에서 썼습니다. 맞아요. 네. 이게 요즘엔 정말 안경 쓰시는 분들 많고 특히 외국인 사이에서 뭐 뷰티샵뿐만 아니라 화장품 사러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가면 안경부터 맞추라 이런 얘기 있다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예, 외국하고 우리나라 안경점이 다른 게 뭐니 해도 속도입니다. 속도. 예, 우리나라가 이제 빨리빨리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장난 아니죠. 외국인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하다 보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라고 네. 하는데 그 외국에서는 안경을 맞춰서 안경을 받으면은 최소한 2주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진짜 뭐 유럽에서 뭐 최소한 1, 2주는 걸린대요. 네, 그리고 또 뭐 오래 걸리는 데는 석 달까지 걸린다고 하는데 석 달이요? 예. 속도가 너무나 차이가 나고 또 네. 가격도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안경점도 싸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네네. 외국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합리적인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안경테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게 시장에 나오는 편이라고 합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점들 때문에 한국 가면은 여러 가지 안경을 한 번에 보고 빨리 맞출 수 있다.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에 맞출 수 있다. 이런 게 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뭐 이런 게 이제 일본 쪽에서는 오래전부터 소문이 나가지고 저도 이제 일본 사람들 보면 한국 와서 안경 많이 남대문에 많이 맞추고 가시고 이런 분들 많았는데 최근에는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그리고 타이완 이런 데서도 상당히 많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라는 곳에서 이제 안경 상품권을 팔고 있는데 지난해보다 올해 판매량 올해 6월에서 10월까지 판매량이 1,600% 급증했다. 네, 물론 이제 와. 지난해부터 판매를 시작했다고 하니까 이제 초기라서 이제 많이 그렇죠, 크게 그렇죠. 늘었겠지만 상당히 좀 잘 팔리고 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경점 투어 상품까지 있다라는 거. 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참 해외 같은 경우에는 왜 안경 만들어주는 기계 있잖아요. 네. 안경 렌즈 깎고 그 태에 맞게 깎아주는 그런 기계들. 네. 무슨 지구 단위, 본부 단위, 시도 단위, 지자체 단위로 있는 걸 우리는 동네 안경점마다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30분 안에 되고. 예, 말씀하신 그 안경 렌즈를 깎아서 이제 태에 네. 맞춰주는 기계들이 사실은 안경 공장에 있어야 되는 외국에서는 그런 기계인데 우리는 동네 안경점마다 동네 다 있고 그거 없고 뭐 다음 날 찾으러 오세요. 그러면 요즘 뭐 안경점 그렇죠. 영업 못하실걸요. 한국 그 까다로운 한국 그 소비자들이 절대 그런 곳을 가지 않죠. 우리나라 보통은 이제 대단합니다. 예, 30분 안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하고요. 또 외국에서는 이제 안경을 맞추려고 하면 먼저 이제 안과에 가가지고 도수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처방전을 받아서 그 처방전 받는 것도 이제 미국에서는 비싸잖아요. 오래 걸리고 비싸고. 예, 20만 원 가까이 든다고 하는데요. 처방전을 받아서 그 처방전을 들고 안경점에 가면은 또 바로 깎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고른 다음에 2주 뒤에 오세요 그러면은 와. 그 사이에 이제 공장에 맡기고 이제 찾으러 와서 이제 그때야 이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안경사 면허를 가지신 분들이 직접 시력 측정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리에서 이제 전자장비로 바로 측정을 해서 기계로 위잉하고 깎아가지고 바로 이제 다 됐어요 이렇게 하는 우리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차이가 너무 큰 거죠.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를. 네. 안경점 가서 그냥 안경 안 맞추려도 그냥 서비스로 네. 저 시력 떨어진 분한테 시력 좀 재주실 수 있어 그럼 또 서비스로 해주시잖아요. 네.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근데 또 안경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온 김에 아예 시력 교정 수술까지 받고 가는 외국인들도 늘고 있다면서요. 네, 이거는 뭐 의료 관광 일환으로 뭐 라섹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만 이제 최근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예. 그 지난달 말에 이제 깐부 회동이라고 엔비디아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이 만나가지고 회동을 하는데 세 사람이 다 세계적인 부자들이잖아요. 근데 셋 다 또 특징이 안경을 다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직은 안경을 끼는 게 대세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약간 옛날에 그랬는데 똑똑한 사람들의 네. 상징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안경 쓰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진짜 안경점뿐만 아니라 그러면 외국인들이 와서 네. 라섹 이런 것도 받고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병원에서? 네. 그 이제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의료 관광 수요가 크게 늘었거든요. 지난해 한 117만 명 정도가 왔다 갔다고 하는데 네. 이 중에서는 이제 물론 미용 치료도 있지만은 거기에 더해서 이제 라식, 라섹 같은 것이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비용도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같이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이제 서울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유치가 되다 보니까 전체 한 80% 이상이 서울에서 이제 매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 관광 같은 경우에는 좀 전국적으로 다변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그 우리나라 안경도 보면 이제 산업이더라고요. 산업. 네. 산업적으로 이건 어떤 구조기에 굉장히 또 효율적으로 또 빠르게 이렇게 또 돌아갈 수 있는 걸까요? 아까 이제 안경테나 렌즈도 우리나라에 되게 많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그 K 제조업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조업. 예, 저도 이제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우리나라 대구에 삼공단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세계 3대 안경 생산지 중에 한 곳이라고 합니다. 안경 네. 태생단인데요. 네. 예, 거기서 이제 1946년부터 해방 직후부터 일본에서 돌아오신 분들이 안경 공장을 처음 세워가지고 1980년대, 90년대까지는 이제 세계 1위 수출을 할 정도로 상당히 잘 되다가 지금은 약간 기세가 줄었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그 과거의 그런 어떤 업력, 전통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이 생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안경점에도 국산태도 여전히 많이 있고 물론 이제 중국산이 많이 침범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국산태도 있고 또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대전 쪽에서 렌즈를 상당히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산 렌즈도 많았던 그런 상황들이고 이런 어떤 제조업의 힘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의 안경이 많았고 또 빠른 생산 같은 것이 좀 가능했던 그런 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권혁중 님이 요즘에는 안경 맞추는데 몇십 분밖에 안 걸려요라고. 안경점 가면요. 옆에서 그 아이스크림 물류 이런 거 네. 팝콘 같은 것도 주고 그거 먹고 있으면은 안경 다 만들어서 주고.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75% 정도가 안경을 쓰거나 렌즈를 낀다고 하더라고요. 대한안경사협회 데이터인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안경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한 거는 언제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해방 직후부터 이제 대구의 국제 셀룰로이드 공업사라고 하는 그 플라스틱 안경을 만들었던 회사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수출 안경에 나섰는데 주로 이제 해외 유명 기업들이 OEM을 많이 생산을 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90년대 전성기를 맞았지만 이후에 이제 중국 제조업이 일어나면서 중국 쪽으로 OEM 물량들을 상당히 많이 뺏겼고 당시에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잘 만들긴 했지만은 이제 외국 브랜드를 붙여서 이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좀 지속력이 좀 떨어져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좀 겪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완전히 이제 산업이 망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여전히 이제 생산 기반이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는 뭐 젠틀 몬스터라든지 이런 좀 세계적인 브랜드가 나오면서 또 수출도 많이 하고. 예, 그런 상황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젠틀 몬스터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에서 이제 생산까지 하는 그런 작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 기업들에서 나온 테드를 이제 국내 스타들이라든지 정치인들도 좀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안경점을 그 안경사 뭐 이렇게 개개인이 운영하시는 것도 있지만 프랜차이즈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2023년 기준이긴 합니다만 프랜차이즈 종사당 1인당 매출액을 뽑아보니까 1위가 의약품, 2위가 문구점, 3위가 안경 렌즈 업종이었어요. 이게 그러면 안경점이 상대적으로 장사가 잘 된다는 의미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이제 극히 최근에는 이제 프랜차이즈 중에 좀 초저가 공세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 이제 안경사분들이 좀 많이 곤란해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긴 그래요?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경이 객단가가 높은 편이죠. 그렇죠. 이렇게 나온 이유가 보통은 이제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음식이나 커피 같은 걸 파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뭐 몇천 원 하는 그런 것에 비하면 안경은 그래도 10만 원 가까이 하고 예. 또 이제 누진 다초점 렌즈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더 비싼 비싸죠.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객단가가 높고 또 콘텐츠 렌즈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이잖아요. 네. 끝없이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매출이 많이 클 것이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1인당 매출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안경점에 가보면은 보통 안경사 혼자 있거나 한 명 정도 더 있고 종업원이 많지는 않잖아요. 반면에 이제 식당 같은 경우는 종업원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1인당 객단가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안경점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이런 점들이 좀 결합돼 가지고 안경점의 1인당 매출이 높은 편인데 다만 임대료가 높습니다. 안경점은 보통 1층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번화가에. 그리고 또 들어가는 이제 렌즈를 깎아주는 기계가 수천만 원대 장비라고 하고요.
또 렌즈 재고도 수백 장 이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천 장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걸 감안하면은 매출이 높다고 꼭 높은 이윤을 보장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박영은님이 안경이 마진이 높다고 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방금 박대기 기자 설명해 준 것처럼 네. 뭐 재고 관리라든지 또 이런 것도 필요하고 0228 쓰시는 분이 우리나라 안경이 싸다고요? 무지 비쌉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근데 사실 그 안경점 가면은 왜 요즘에도 있더라고요. 10,000원짜리 뿔테 네. 있습니다. 찾아보면 있습니다. 안경 렌즈도 뭐 이렇게 누진 다초점 아니고서는 뭐 한 3만 원대 이런 렌즈도 있고 해서 싸게 맞출 수는 있는데 사실 그런 곳으로는 또 눈이 안 가기도 해요. 또 사람 마음이다 보니까. 근데 그 안경 시장 자체를 보면 이 외국산 의존도가 높다면서요. 특히 이제 그 뿔테 같은 경우에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국내에서 그때 겨울 연가 이런 드라마가 나오면서 연사마처럼. 예, 뿔테 안경이 상당히 국내에서 남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거든요. 네네네. 예, 국내 안경 시장은 여자보다는 남자 수요가 많다고 그럽니다. 여성분들은 특히 젊은 여성분들은 컨택트 렌즈를 하시는 그쵸, 분들 그쵸. 많이 있고요. 안경보다 렌즈 끼려고 하죠. 네, 여성분들은. 그렇게 이제 안경 시장이 뿔테로 전환이 되면서 그동안 우리나라 대구에 있는 훌륭한 공장들은 이 금속테를 많이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뿔테 시장 전환에 좀 실패를 한 감도 있고 워낙 또 중국산이 저가 저렴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쵸. 2000년대 들어가지고 중국산 안경테가 이제 약진을 했고요. 또 한 2010년경부터는 중국에서도 렌즈를 좀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하면서 예, 국내에 공장이 있던 업체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혹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중국산 안경 렌즈, 중국산 테가 좀 시장을 많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정옥 님이 우리 동네에는 뿔테 3,000원짜리도 있어요. 다른 곳은 10,000원 이렇게 또 알려주셨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중국산, 뭐 태국산 막 이렇게 또 밀려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고 네. 또 그렇게 또 점유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아 이것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안경, 네. 볼 수 있는 안경 자체를 인터넷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온라인으로 그 돌 수 있는 렌즈를 사는 게 안 되더라고요. 불법이죠. 네, 이제 모든 렌즈가 안 되는 건 아니라 이제 돋보기 안경 중에서 그 도수가 좀 낮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물안경 같은 경우에 도수 수경이라고 그러죠. 뭐 그런 거는 이제 구매가 가능합니다만 일반적인 컨택트 렌즈나 안경은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역시 이제 골목 상권 보호라는 그런 명분이 있고 또 안경사협회에서는 당연히 반발을 할 것이고요. 뭐 국민 건강권 뭐 이렇게 네. 뭐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 막 이렇게 또 그렇습니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특히 이제 피팅이라고 그러죠. 광학 중심점이라고 렌즈에서 이제 눈하고 정렬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온라인으로 주문할 경우에는 그걸 누가 맞춰주겠느냐 뭐 이런 이제 지적들을 안경사협회에서 하고요. 저는 좀 일정 부분 타당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소비자들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상황이고요. 맞아요. 다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해외에서 물론 온라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안경사 시스템이 그렇게 나쁘냐 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외에서 많이 관광을 올 정도로 그렇죠. 상당히 편리하고 싸고 또 이제 접근권이 괜찮은 그런 면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생각해 따져봐야 될 그런 점들이 꼭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참 값싸게 살 수 있게 인터넷으로 네. 그리고 또 많은 안경점들이 경쟁을 할 수 있게 해주면 더 좋은데 또 안경사 입장에서 보면은 국민의 뭐 건강권이라든지 정밀도라든지 또 골목상권을 또 지켜야 한다라든지 이런 논리가 또 이제 충돌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안경이 스마트 안경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안경에다 막 렌즈 달고 나오고 디스플레이가 이제 나온다고 하고 어디까지 진화하게 될까요, 안경이? 예, 사실 안경의 진화하면서 동시에 이제 어떤 스마트폰의 진화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뭐 그 앵커님께서도 다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는 것처럼 네. 저도 이제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스마트워치로 걷기 운동 또 건강 관리를 하고 계신데 아마 이제 조만간 안경이 더 진화를 해서 결국은 이 블루투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스마트폰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제 더 많은 가능성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애플에서 이제 비전 프로라는 걸 XR 체험 장비를 만들었지만 망했잖아요. 네. 또 최근에 삼성에서도 망했어요. XR 항상 도전하죠. 예, XR 장비를 만들었는데 고글 형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고글 형식으로 시내를 이제 다니면서 차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어떤 그 XR 장비, 그 비주얼 장비들이 안경처럼 편안한 형태로 이제 정착이 될 거다라는 게 많이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스마트워치가 다른 장비가 아니라 이제 성공했던 이유가
사람들이 그 수십 년 동안 써왔던 시계라는 장비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몸에 붙었으면 사람들이 거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계는 그동안 써왔던 거기 때문에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안경도 그동안 써왔던 거기 때문에 고글 형식의 XR 장비가 아니라 안경 형식으로 아마도 진화를 할 거다라는 걸 많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저도 그 예측에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메타에서 이제 레이벤하고 협업을 해서 지금 스마트 안경을 생산하고 있고요. 삼성에서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어떤 디자인 같은 것들을 슬쩍슬쩍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도 메타 그리고 구글 그리고 삼성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런 안경들이 결국은 아마 한 2, 3년 뒤면은 국내에서도 상당히 쓸만한 제품들이 나올 것이고 그런 쪽으로 안경들이 좀 수렴해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안경이 진짜 안경다워질 때 아마 또 시장이 커지겠죠. 네. PD님이 알려주셨는데 그 안경을 꼭 써야 하는 3명이 있다고 합니다. 유재석, 성시경 그리고 뽀로로까지. 박대기 기자도 여기 혹시 포함이 되실까요? 왜 안경 쓰던 사람들이 안경 벗으면 왜 옛날에 안경제비라고 막 놀렸잖아요. 네. 네. 안경을 거의 계속 오래 피부입니다. 피부. 쓰다 보면은 좀 인상도 많이 바뀌는 것 같고. 맞아요. 하지만 이제 항상 내 몸에 붙이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도 이제 국산을 쓰려고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대기 기자와 함께 K 안경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